안녕하세요. 랭킹스톡입니다. 제가 오늘서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시리즈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또 하는 활동 중에 좋아하는 것이 하나가 이제 책 읽기거든요. 뭐 주식 투자를 하던 다른 걸 하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또 매체 중에 하나가 요새는 유튜브도 있긴 한데 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왕 책을 읽는 김에 책을 읽고 제가 그냥 읽고 그냥 버려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책을 읽고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느낀 점, 좋았던 점 정도를 정리를 조금 해서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남긴 영상이 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저도 나중에 이 책의 핵심 내용들이 뭐였는지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저도 다시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다 읽은 책은 돈의 속성이란 책이에요. 요건 저자가 김승호라는 분인데 CEO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도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답니다. 외식 사업으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좀 이 책의 전반적인 느낌은 어떻냐면, 돈을 다루는 느낌, 다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을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싹 다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왜냐면 각각의 돈에 대한 이제 경제 서적들을 좀 읽어보면 이분들이 하는 말들이 중간중간에 다 섞여 있거든요. 이제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다 맞는 말들이라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개 이제 따왔습니다. 몇 개 제가 보다가 요거 정도는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온 것 중에 하나가, 한 챕터 중에 하나는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결국에 기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 그 뭘 파느냐와 경영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 더 좋은 말을 쓰셨어요.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제가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애플이나 이런 거를 경영하는 것보다 거기 있는 CEO 분들이, 엄청난 CEO 분들이 경영하는 게 더 낫겠죠. 저보다 당연히 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을 그냥 사면 돼요. 그 주식을 사면 되고, 나는 그냥 동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동의합니다. 그런 훌륭한 경영자가 있는 주식을 사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주식 분석을 할 때 재무제표 분석하고 비즈니스 모델은 어느 정도 봤는데, 경영자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경영자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도 잘 없고 해서 잘 보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이 경영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도를 높여가지고 앞으로 좀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의 비밀에 대해서 이분도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 다 아시죠? 복리의 비밀은 어 뭐 예를 들어서 처음 0년도서부터 현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 동안 연평균 30%씩 어떤 돈이 불려졌을 때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1억 원이 내년에는 1.3억 원 되고, 그 다음에 30% 불면 1.69억 원 되고, 이렇게 쭉쭉쭉 불어났을 때 한 30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2619억 원이 된다. 돈을 버는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이제 익히 모든 책들에서 이 복리 뭐 워렌 버핏도 그러고 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요. 뭐 물론 알고는 있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 복리의 힘이 굉장히 세고 이거는 알고는 있는데, 우리는 이게 30년 하면 딱 이게 숨이 턱 막히죠. 당장 부자 되고 싶긴 한데 30년이라 여기서 좀 막히긴 한데, 이게 진리인 것 같긴 해요.
질린 것 같긴 합니다. 복리의 힘을 믿어보고 저도 좀 생각을 고쳐 먹으려고 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라는 또 챕터가 있는데요. 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을 하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회사원들이 일정하게 연봉이 따박따박 들어오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산, 그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이 챕터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직장인이긴 한데 회사를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회사를 때려치면 안 된다. 저는 요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뭐 주식 투자 조금 해가지고 뭐 돈 좀 벌면 회사 이거 뭐 금방 뭐 때려쳐도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아주 잠깐 있었는데, 저도 이 생각을 좀 고쳐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연봉 5천만 원인 회사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만약에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웬만하면 안 잘린다고 봤을 때 공무원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 회사원 연봉이 5천만 원이라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웬만하면 안 잘리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산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되냐 대충 계산을 해보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찾아봤어요. 2020년 7월에 무위험, 우리가 보통 무위험 금리라고 하면 국고채 뭐 이런 거 얘기하죠. 한국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0.83이에요. 약 1%가 안 돼요. 1%가 안 돼. 이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1%라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연봉 5천만 원의 회사원은 지금 자기 몸뚱아리가 약 50억 원이에요. 50억 원짜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하루에 막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 30%씩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루에 조금 벌고 뭐 하루에 뭐 500만 원씩 벌고 막 이런다고 막 갑자기 회사 때려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연봉 5천만 원 받으시는 회사원분들은 약 50억 원 자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보다 돈 더 많이 벌었을 때 회사 때려치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하는 일에 대한 챕터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부자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3대가 저기 경제적 지식이나 이런 게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 3대도 못 갈 것 같아요. 쟤는 그냥 그 다음 세대에서, 자식 세대에서 그 부모 세대가 이룬 부를 다 까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은 자기가 이제 지키지 않으면 그만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쑥쑥쑥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도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분은 이제 재산이 이제 어느 정도 증식을 많이 해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부가 쌓인 분인데도 매일매일 이런 일을 하신대요. 저도 동의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부자가 된다 한들 돈을 지킬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이 저자가 하시는 일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오전에 매일매일 하는 일이래요. 매일매일 이메일 확인하시고 신문을 읽는데 이게 대박입니다. 신문을 읽는데 미국 거 뉴욕타임즈 읽고요,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폭스뉴스, 이걸 다 정독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헤드라인만 보시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영국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 더 타임스, 로이터 통신, 심지어 러시아도 읽고요. 일본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야후재팬 뭐 이렇게 읽고, 중국도 일민일보, 중동 요르단 타임스, 프랑스 르봉드 루피가로, 이거 전부 다 이거 프랑스어로, 이게 프랑스어로 돼 있는 거는 저기 요새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해석이 바로바로 되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그렇게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슈피겔 뭐 이런 거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국 신문 이렇게 돌아옵니다. 와, 이거를 다 오전 내내 이거를 보고 계신데요. 돈 이게 지키기도 쉽지 않죠. 벌기도 쉽지 않겠지만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요거 정도 합니다. 한국 신문은 매일매일 봅니다. 저는 한 3개 정도 보거든요. 매일경제, 한국경제, 매일경제, 뭐 전자신문, 뭐 요 정도 제가 관심 있는 거 정도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사이트, 이분은 이 신문 다 보시고 경제 사이트 보신다고 하는데, 야후 파이낸스, CNBC, 블룸버그, 이거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인베스팅닷컴 이것도 제가 아는 거고, 핀비즈, 이것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막 이런 것도 보고요. 재무제표 마켓비트, 기관 투자자 동향,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뭐 월위스덤.com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컨센서스, 요건 제가 봅니다. 이 정도 들어가서 쭉 본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가끔 들어가는 거는 야후 파이낸스 좀 가끔 들어가고, 인베스팅닷컴 가끔 들어가고, 환경 컨센서스는 이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전서부터 매일매일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리포트 나온 것들 있죠? 다 보려고 노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 취미 사이트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보신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뭐 서점 사이트들은 자주 들어가서 책 좋아하니까 새로 나온 경제 관심 있는 책들이 있으면 뭐 꾸준히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통한 지식 습득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유튜브 통해서 경제 지식 되게 많이 쌓았고요. 요새 좋은 채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슈카월드도 있고 3프로 그죠? 뭐 주식 투자에 진짜 대가이신 분들이 뭐 하시는 뭐 김정한님 형님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이거 가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와 근데 이분도 저도 진짜 뭐 시간이 없는 시간 쪼개서 계속 본다고 하고 있는데 이분은 진짜 더 엄청난 거를 하고 계시네요. 이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상속이고요. 두 번째는 복권, 세 번째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복권은 이미 상속은 물 건너간 것 같고 복권도 뭐 운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사업은 직접 창업을 하거나 혹은 남의 성공에 올라탄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게 결국 주식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식.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한다고 하면 남들이 조금 도박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막 이렇게 하기도 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있고 한데 이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조금 뭐 고급진 말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남의 성공에 원래 주식한다는 거를 나 사업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업해. 앞으로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래요. 주식한다라고 얘기하면 아이 뭐 또 그냥 저기 뭐 단타나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조그만 저기 소규모 사업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다음에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기업가라고 합니다. 기업가로 키워야지 자식이 부자가 된다. 사실 이건 저도 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제 세대만 해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다 저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간 다음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셨죠. 근데 저는 사실 좀 별로 이렇게 원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듣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니까 결국에 저도 직장인이 일단 됐고요. 직장인이 일단 되고 계속 지금도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뭔가 기업가 일단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식이 생긴 입장에서 자식한테 이제 기업가가 최고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제 부모님 입장에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최소한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요새 분발을 하게 되고요. 뭐 주식하는 것도 아까 앞에서 보면 사업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방과 후 사업가죠. 방과 후 사업가. 방과 후 사업가고 저 자식한테도 이렇게 꼭 기업가 정신을 꼭 물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에게 증권 계좌를 만들어줘라. 증권 계좌를 만들어주면 뭐 자식이 이제 뭐 돈 한 푼도 허투루 안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동의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제 자식이 좀 크면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가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근데 책에 이런 얘기 있어요. 대기업에서 직장인들이 임원이 될 확률이 0.7%라고 하네요. 통계적으로.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은 뭐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게 더 낫냐? 당연히 수치적으로 보면 이게 난데 왜 사람들은 다 여기로 가서 이걸 노리고 있을까? 이걸 안 되면 다 그냥 한 50대쯤에 퇴직하고
치킨? 요새는 뭐 하나요? 요새 옛날에 치킨이 유행했는데 요새는 뭐 PC방도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안 하던 거 하겠죠. 안 하던 거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유리한데 이거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뉘앙스로 책에 써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이거보단 이거죠. 이거보단 이거예요. 대기업 입원보다는 사업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에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들? 뭐 저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책이야말로 여전히 삶의 가장 좋은 도구라고 믿는다라는 얘기 써 있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간접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요새는 유튜브 좋은 채널의 유튜브도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치만 이런 얘기도 써 있어요. 책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는 못한다. 책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질문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부자의 길을 만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책을 그냥 책만 읽는다고 절대 부자가 되진 않고요. 책을 이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책은 좋은 책이고 이 책은 조금 뭐 논리적이나 나한테 맞지 않고 뭐 자기가 그런 이제 해석 능력이 생겼을 때 이 책이 완전히 오롯이 내 지식이 되고 내 지혜가 되면서 그런 능력이 생기면 이제 책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 책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은 뭐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겠네요. 그죠? 앞으로 책 더 많이 읽고 책 리뷰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그냥 제 맘대로 리뷰긴 한데 이 영상도 좀 더 잘 찍어 보도록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